추천 성강통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입니다. 네, 오늘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중국 성장산업 계속해서 오늘 선마의류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 종목 코드 002563이고요. 중국 심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성강통 통해서 지금부터 거래하실 수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 이름 보시면은 여러분 딱 보면은 감이 오시듯이 의류입니다. 그러니까 옷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중국의 의류 시장 지금 어떤 모양인지 간단하게 저희 한 컷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나오는 그래프가 지금 중국 의복 소매 판매 추이가 되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의류가 소매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판매량이 회색 그래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등락이 있지만 얼추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증감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판매량 증가율이 점점 우하향하고 있죠. 한때 40%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 2016년 넘어가면서 거의 한 자릿수에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의 의료 시장이 지금 점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 의류를 만드는 옷 만드는 회사가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느냐 이 점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사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페피라고 합니다. 패션 피플의 줄임말이죠. 패션 피플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옷을 잘 차려입는 사람들을 저희는 페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배우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배우고요. 굉장히 잘생긴 배우들이죠. 연기도 잘하고요. 아나운서님 혹시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예. 김수현, 이종석, 이민호. 그렇죠. 예, 이분 여자친구도 있고. 자,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배우들 보시면 이 중에 혹시 본인 스타일 있으신가요? 저는요, 드라마 주인공이 될 때마다 바뀌는 편인데 지금 딱 사진 보니까 사진 느낌상으로는 김수현 씨 느낌 좋네요. 사실 셋 다 좋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잘 없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 이 배우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중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아시아권 전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배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선마의류의 모델들이었습니다. 이 세 배우를 동시에 모델로 쓰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세 배우, 이런 아시아 스타들을 배우로 모델로 쓸 만큼 선마의류가 마케팅 비용이 있는지, 그만한 역량이 있는 회사인지 그 점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 보시면은 자, 위쪽에 있는 게 선마의류입니다. 주로 20대, 30대 캐주얼을 파는 브랜드가 되겠고요. 밑에가 이제 바라바라. 이게 중국 아동복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선마의류에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주력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측 회사 보시면은 이 회사 선마의류 1996년 12월에 설립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 심천거래소에 상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52주 최고가가 12.48위안인데요. 52주 최저가가 8.18위안입니다. 그러니까 등락이 컸죠. 최근 들어서 섬유 가격이 하락하고 또 위안화 평가가 절하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시장 자체에 불황이 많이 온 상황입니다. 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입하기에, 새로 매수하기에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 별로 없어졌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231.4억 위안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 정도인데요. 원래 4조 원을 넘던 회사이기 때문에 좀 옷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4조 가까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회사가 크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도 시총이 4조가 안 되는 기업들이 좀 많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밑에 아동복을 파는 바라바라 이 브랜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아동복 시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지금 산업생명주기 모형입니다. 어떤 산업이 형성돼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중에 의류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기에는 주로 아동복이, 그다음에 성숙기가 접어들수록 이제 여성복, 그다음에 신발, 그리고 남성복이 가장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지금 중국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중국 의류 시장은 성장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측 보시면은 아동복 판매 규모가 지금 2017년까지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서 2017년에는 1,5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영향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나 아동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책적인 영향이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아동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의 수가 줄면 그러면 아동복이 많이 팔릴까?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번 또 그래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4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앞으로 아동복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동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동복의 지출은 증가한다는 거죠. 왼쪽 그래프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인당 아동복 지출 비용입니다. 이 지출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아동복에 들이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 보면은 최근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둔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성인 의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성인 의류 시장의 매장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게 바로 영유아복, 그리고 아동복이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부모들이 예전과 다르게 이제 브랜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브랜드 옷을 입히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이 바로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보시면 자, 시장 집중력이 아직 낮다는 겁니다. 중국 아동복 시장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브랜드들이 중국 아동복 10대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유명한 제가 빨간색 줄을 쳐놨는데요. H&M이나 디즈니 그리고 아디다스 키즈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시장 점유율들인데 점유율이 지금 1%가 채 되지 않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직 중국 아동복 시장 춘추전국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큰데 그중에 지금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4% 차지하고 있는 저희 말씀드린 회사 바라바라 이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보면 약간 트렌디하고 캐주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옷을 그대로 아이들로 축소시켜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보시면 자, 빠링아웃 세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애를 낳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대 자체가 본인들이 소황제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곱게 컸죠. 사랑받고 이쁨받고. 그리고 본인들이 높은 소비 지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막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웨이보나 위챗 같은 게 이제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런 데서 활용해서 이제 부모들이 엄청 활발하게 육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나라에도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 보면은 엄마들이 자기 애기들 옷 입는 거 먹는 거 굉장히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좋아요 서로 눌러주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퍼지고 있다.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아동복이나 패밀리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 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아동복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최근에 산하 정책이 완화가 되었죠. 이 부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이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지금 2020년까지 한 1,500만 명 정도로 신생아가 바닥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00만 명에서 1,650만 명 정도로 신생아 수가 계속 유지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생아 수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당연히 아동 수도 일정 수 이상 유지가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시장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회사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아동복이 많이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짚어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선마의류, 저희가 회사에 대한 내용들과 또 매수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중국 쪽 이슈, 중국의 아동복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요, 선마의류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추천성 강통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